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토의 및 3차 면접 전형의 토의 및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및 토론 면접, 토의는 무엇이고 토론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2024년도 기출문제, 토의와 관련된 기출문제와 토론과 관련된 기출문제 한 문제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토의와 토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도가 좋아야지만 토의든 그리고 토론이든 내가 좀 더 면접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신문을 꾸준히 읽는다라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간을 의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석세스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13년 동안 900명을 합격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스터디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합격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기업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지, 무엇을 기간에 의탁한다고 해서 100% 합격될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질 수 있겠죠. 자, 토의 및 토론에서 두 번째는 팀원과의 협력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찬성의 입장이라면 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반대 입장을 동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반대 입장인데 찬성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찬성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수도 세도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필기 능력까지는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현재도 만들어져 있는 인재가 70%, 80%, 90% 된다. 근데 면접은 안 그렇습니다. 면접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 합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몇 프로 되느냐? 한 30, 40%는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면접에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필기도 있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태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력.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스터디를 한다, 아니면 평소에 스터디를 한다, 정한되면은 기간에 의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야기하려고 자꾸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면접관들의 이야기, 또한 팀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면은, 그래서 나는 3차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토의와 관련된 2024년 에너지 발전 기출문제인데, 기계직렬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는 주제가 베이비박스 설치겠죠. 설치. 이 설치에 관련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결혼 풍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혼외자가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한부모 자녀까지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한부모 자녀는요, 여러분, 공기업에서는 사회형평성에서 우대사항에 들어갑니다. 북한 이탈이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다,
뭐 보훈 대상자다, 장애인이다, 이거와 같이 사실은 보훈과 장애보다는 우대가 조금 작은 편이지만 한부모 자녀 우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베이비박스 설치란 얘기는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왜 찬성과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베이비박스 설치라는 부분에 지금 현재 현 사회를 여러분들이 나름의 조망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혼외자가 많다, 한 부분 자녀가 많다. 또한 혼외자 중에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기르지 못하시는 분들, 결국은 베이비박스에 뭐냐면 의탁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도덕성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한다는 건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세가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 기성세대들도 인정해야 될 것이고, 현재에 맞는 제도를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논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찬성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대 입장이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그 다음에 뭐 편협적인,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반대 입장이라면 반대 입장에서 철저하게 왜 반대해야 되는지, 베이비박스 설치를 한다는 것은 도덕성이 더더욱더 문란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의 한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만 갖고 사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찬성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정확하게 차례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찬반의 입장이라면요. 반대 입장에서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찬성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조망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베이비박스 설치는 결국은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뭐 해서 여러분들 말을 만들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의 그 아주 정말 노출되지 않는 아이들의 폭행 사건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그럴 거라면 베이비박스 설치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에 의탁하는 것이 난 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뭐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 성과 관련된, 또한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뭐 인식 제고를 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조금은 변화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좀 크게 보시든지 좁게 보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는 얘기하게 된다면 나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주제입니다. 토론 주제. 화력발전소에서 기출문제였고 이것도 기계직렬의 토론 문제였습니다. 자, 토론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소를 어떻게, 간헐성을 위한 양수발전의 활용 방안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뛰어나신 분일 겁니다. 정말 뛰어난. 결국은 뭐다? 자, 이거는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한다면 많죠. 재생에너지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할까요? 뭐냐, 수력발전소, 두 번째는 양수발전소, 세 번째는 풍력발전소, 네 번째는 태양광 발전소. 우리나라에 더 있습니다. 등등등등 더 있습니다. 수력발, 뭐 조수망, 조력 발전소 등등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열 몇 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요, 수력과 양수발전소를 제외하고는 풍력과 태양광이라는 부분은 이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우리가 4시간 반, 4시간 30분밖에 태양광을 집착하지 못한답니다. 뭐 여름에는 한 10시간, 11시간도 태양광을 집착하죠. 하지만 겨울에는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요,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거의 옮겨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간헐성, 바람의 세기가 약하다. 그래서 장벽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바다가 바람의 세기가 크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떤 부분입니까? 또한 우리의 미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어업이 생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해소를 위한 양수발전의 활용 방안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양수발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양수발전소가 왜 존재하는지요? 그리고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양수발전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갖고 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평소 많은 문제를 건드려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여진다. 우리 학원생들은 매일 신문 스토리를 듣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 듣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 수주, 그 다음에 우리의 화력 발전소의 미래의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또한 미래의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기술직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무직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기술직이 모른다라면요,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관련 직종에서 경험자, 유경험자들이 이직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이직화되고 있고, 또한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기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